끝에는 아주 황량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섬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놀랍게도 새똥 때문에 벌어진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아니, 새똥 때문에 전쟁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새 배설물이 한때는 황금보다 더 귀한 자원으로 취급돼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마른 사막은 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생명의 보고와 고대의 수수께끼, 이 완전히 상반된 두 얼굴을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바로 이 두 곳입니다. 왼쪽은 수많은 야생동물의 천국, 바이에스타 섬이고요. 오른쪽은 사막 위에 새겨진 거대한 미스터리, 나스카 라인이에요. 딱 보기에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생명이 막 들끓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침묵이 흐르는 것 같잖아요. 흔히 가난한 자들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생명의 섬에서 출발해서 세계 최대의 고고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가는 여정. 어떻게 이렇게나 다른 두 세계가 같은 사막에 나란히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새똥과 미스터리 그림의 정체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하나는 전쟁까지 일으키고 다른 하나는 10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게 된 걸까요? 우선 바이에스타 섬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페루의 국립공원이라서요. 사람이 섬에 직접 발을 디딜 수는 없어요. 대신 배를 타고 주변을 돌면서 이 경이로운 자연을 관찰하게 되는데 정말 섬 전체가 살아있는 거대한 박물관 같다는 느낌이 들죠. 이것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 바로 어마어마한 생물 다양성 때문이에요. 바위마다 정말 빼곡하게 물개들이 누워서 쉬고 있고요. 화려한 깃털을 가진 펠리컨 떼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남미연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귀여운 훔볼트 펭귄까지 말 그대로 야생의 천국입니다. 이 섬에 사는 100만 마리가 넘는 새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구아노인데요. 이게 뭐냐면 수만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새들의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식물 성장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천연 비료였던 거죠. 특히 19세기에 유럽이 산업화되면서 식량 생산을 늘려야 했고 비료가 엄청나게 필요해졌거든요. 그때 이 하얀 똥이 황금보다 더 귀한 자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구아노를 차지하려고 1879년에 칠레가 볼리비아와 페루를 상대로 진짜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서 페루는 엄청난 땅을 빼앗겼고 볼리비아는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길을 잃고 내륙국이 되어버렸어요. 새똥이 남아메리카의 지도를 바꿔버린 거죠. 자, 이렇게 생명과 자원, 그리고 전쟁의 역사까지 얽힌 바이스타 섬을 뒤로 하고요. 이제는 사막의 또 다른 미스터리, 인간이 남긴 거대한 흔적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바로 나스카 라인입니다. 1939년에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땅에서는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선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늘로 딱 날아오르는 순간 이렇게 거대한 벌새 모양의 온전한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이 그림은 나선형 꼬리가 아주 인상적인 원숭이에요. 고대 나스카 문명이 그린 걸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하늘에서 봐야만 의미를 알 수 있는 이런 거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넓은 사막에는요, 이런 동식물 그림이 무려 70여 개나 있고요. 그냥 쭉쭉 뻗은 직선이나 기하학적인 도형까지 합치면 8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이죠. 고대인들의 집념과 기술이 정말 대단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불가사의들을 직접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스카 라인은 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길래 지금까지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두 장소를 경험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이에스타 섬은 쾌속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마주하는 거고요. 반면에 나스카라이는 경비행기를 타고 저 위 하늘에서 고대의 흔적을 내려다보는 식이죠. 바다와 하늘, 각각 다른 시점에서 사막의 비밀을 만나는 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바이에스타 섬으로 가는 뱃길에서 칸델라브로라고 불리는 거대한 촛대 모양 그림을 먼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이제 곧 시작될 나스카 라인이라는 본편의 흥미진진한 예고편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 본편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바로 저런 작은 경비행기에 몸을 실어야만 합니다. 나스카라인을 만드는 방법 자체는 의외로 간단했다고 해요. 검게 산화된 표면의 돌멩이들을 그냥 걷어내면 그 아래에 있는 밝은 색의 흙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선명한 선이 만들어지는 원리죠. 그리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기후 덕분에 이 그림들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워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 그렸냐는 점이에요. 이 거대한 그림을 남긴 나스카인들은 안타깝게도 문자가 없었고 그림의 목적에 대해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서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가설만 무성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신에게 기원하는 거대한 제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한 천문 달력이었을까요? 심지어는 일부의 주장처럼 외계인의 우주선이 착륙하던 활주로였을까요? 생명이 넘쳐나는 섬과 침묵하는 거대한 그림. 페르의 사막은 여전히 우리에게 답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페루의 해안 사막으로 한번 떠나볼 건데요. 이 사막을 뭐랄까 한 장의 살아있는 인포그래픽처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그림, 모래 위에 새겨진 하나의 퍼즐에서 시작됩니다. 보세요. 이게 대체 뭘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에 더 큰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거죠. 근데 이 척박해 보이는 땅이요,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경이로움이 공존하는데요. 하나는 생명이 막 넘쳐나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고대의 수수께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풀어볼 질문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막이 대체 왜 이렇게 유명할까? 둘째, 여기 숨겨진 경이로운 것들은 과연 뭘까?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왜 이 사막이 그렇게 유명할까요? 언뜻 보면 그냥 텅 빈 모래밭 같은데 사람들이 여기에 끌리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매력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갈라파고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긴 사실 엄청 비싸고 가기도 힘들거든요. 바로 이곳에 가난한 자들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훨씬 저렴하고 가기 쉬운 대안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 섬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야생동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뚝 떨어진 동물들만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죠. 펠리컨 떼, 저기 바다사자들 좀 보세요. 진짜 장관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곳에서 정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분위기가 180도 다른 광활하고 고요한 거대한 캔버스 같은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두 장소에는 대체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새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신, 아니면 외계인의 흔적일지도 모르는 지상 그림까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이에스타스 섬의 이야기는 진짜 뜻밖의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바로 구아노, 그러니까 바다새의 똥입니다. 이게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연비료였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잉카 시대에는 신성하게 여겨졌고 19세기에는 페루 경제를 거의 혼자서 이끌다시피 했어요. 심지어 이 구아노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라는 큰 전쟁까지 일어났을 정도라니까요. 정말 놀랍죠? 100만 마리 이상. 이게 바로 그 구아노를 만들어내는 바다새들의 숫자입니다. 저 작은 섬들에 가마우지, 펠리컨 같은 새들이 100만 마리 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번엔 섬에서 사막으로 눈을 돌려보죠.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나스카 라인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봐야만 그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그림들이죠. 이 그림들은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지상화라고 불리는데 직선이 800개가 넘고 동물이나 식물 모양도 70개가 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 원숭이 꼬리 좀 보세요.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미스터리는 이거예요. 1000년도 더 전에 대체 누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하늘에서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렸을까요? 종교의식? 아니면 달력? 심지어 외계인 착륙장이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직도 아무도 그 답을 몰라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도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곳들을 우리는 어떻게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작은 갈라파고스는 쾌속정을 타고 둘러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파라카스에서 출발해서 아까 봤던 촛대 그림도 보고 섬 주위를 쌩쌩 달리면서 야생동물들을 만나는 거죠. 왕복 1시간 45분 정도 걸리는 아주 신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스카 라인은 방법이 훨씬 더 강렬합니다. 바로 이런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30분간의 비행은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텐데요. 조종사가 그림을 잘 보여주려고 비행기를 막 좌우로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감탄과 동시에 멀미와 사투를 벌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비행기가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서 지상에서도 그림 2-3개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걸 보고 나면 남는 건 그 옛날 이 엄청난 걸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 하는 궁금증, 그리고 그들이 남긴 침묵뿐이죠. 단서 하나 없이요. 어쩌면 이 나스카 라인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식적인 설명을 완전히 거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그림들의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번갈아 보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